바로 오늘 내용을 가면 오늘 일과 운동에너지 정리를 하는데 이거 물리원에서도 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때도 일에 대해서 배우고 물리원 때도 배우고 다 하는데 우리가 물체에 힘을 주면요. 지금 물리원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역학, 뉴턴 역학의 세 가지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하고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하는데 힘을 주면 물체의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하게 돼요. 모양이 변하는 거 우리가 취급을 안 하고 그리고 보통 운동 상태만 변하는 걸 보는데 일단 첫 번째로 뉴턴의 F는 ma 공식 있죠. 그래서 물체에 힘을 주면 가속도가 변하게 되는데 F는 ma다 를 이용해서 그리고 보통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일정한 힘을 줄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이 공식을 썼어. 그래서 F는 ma로 가속도를 알면은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되고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라는 걸 우리가 이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물리 원 때 배우는데 힘을 주면 물체의 운동량이 변하게 돼. 그래서 F 힘을 이거 유도는 물리 원 때 했죠. F 곱하기 T는 우리가 충격량 I라고 하고요.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델타 P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다 F는 MA에다가 시간을 곱한 다음에 잘만 변형을 하면은 우리 운동량, 충격량 관한 이 공식이 나오게 됐고요. FT는 힘을 몇 초 동안 주면은 물체의 운동량이 변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MV 나중 빼기 MV 처음 이렇게 우리가 좀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물체에 힘을 줘서 몇 미터 동안 밀면요 물체의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변하게 돼요. 요거는 또 우리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1인데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다. 요게 뭐랑 똑같냐면 키네틱 에너지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중학생 때는 보통 힘을 우리가 애매한 방향, 세타 방향을 안 주고 그냥 앞이나 뒤로만 주고요. 물체가 이동할 때 우리가 일의 양을 구했는데 물리2에서는 이제 2차원 평면에서 힘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힘의 방향과 비스듬하게 이제 물체가 이동을 하거나 또는 물체가 이동을 하는데 힘을 비스듬하게 주거나 그럴 거야. 그래서 힘과 이동 거리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라 색깔이 힘의 방향이에요. 힘은 요거고 이동 거리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서로 세타의 각도만큼 차이가 날 때 우리가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실제로는 벡터이기 때문에 힘도 벡터고 우리 중학생 때는 그냥 일을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만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힘도 벡터고 이동 거리도 벡터죠. 그래서 힘과 변이, 이동 거리, 뭐 변이가 다 벡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어, 물리2까진 안 배워. 이거 공간 도형을 배워야 되나? 하여튼 교육과정이 상태가 안 좋아. 다 빠져가지고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벡터의 곱셈이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내적과 외적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점 이렇게 찍는 건 내적이라는 거고요. 하면은 요거는 코사인이야. fs 코사인이 되게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코사인을 쓰는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배웠긴 했는데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요. 그러면 우리가 물체의 속력이 변하지 않고 운동 방향만 변한다고 이미 했어. 원운동 때 했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속력이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동은 여기로 했는데 운동 방향은 여기죠. 근데 힘을 이렇게 삐딱하게 주면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치하는 요 F 코사인 세타가 요게 요쪽 힘이지. 그리고 수직인 F 사인 세타가 요 힘이야. 그래서 수직인 힘은 운동 방향만 바꾸기 때문에 속력을 빠르거나 느리게 해주지 않아. 그래서 요거는 일을 못해요. 사인 세타 성분은 일을 못하고요.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요 수평 성분 F 코사인 세타가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중학생 때 배운 거랑 똑같이 F 코사인 세타랑 S를 곱해서 우리가 일의 양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일은요 힘 S 이렇게 일단 쓰긴 하는데 그냥 FS 코사인 세타라고 그냥 외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이면 속력이 변하지 않으니까 일을 못하고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앞으로 가고 있는 애를 뒤에서 밀면 더 빨라지겠지. 속력이 증가해요. 속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요. 물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뒤로 막 끌어당겨. 가지 말라고 끌어당기면 속력이 느려지겠지. 속력이 느려진다,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줘서 밀어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은 속력이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 감소.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돼.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우리 물리 원자도 했는데 부호가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S는 우리가 보통 S가 0이라는 뜻은 얘가 원점에 있는 거죠. 원점에 물체가 있는 거고, S가 플러스라는 뜻은 물체가 보통 앞에 있거나 위에 있다는 뜻이죠. 원점을 기준으로 앞이나 위에 있다는 뜻이고, S가 마이너스라는 뜻은 보통 원점을 기준으로 물체가 뒤에 있거나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좀만 확대. 그리고 V가 플러스라는 뜻은 물체가 앞으로 간다는 뜻이고 또는 위로 날아간다는 뜻이야. 앞이나 위로 가고 있다는 뜻이고, 물체가 V가 0이면은 즉 정지 상태라는 뜻이죠. 그리고 V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얘가 뒤로 가거나 아래로 이동을 하고 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A가 0인 경우가 우리가 뉴턴 운동 법칙의 관성의 법칙 있죠. 가속도가 0이면 물체는 정지 상태거나 아니면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정지 상태거나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W가 부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 코사인 세타가 0에서 90도 사이에서 코사인이 이게 플러스죠. 근데 90에서 270도 사이에 이 각도가 봐봐. 90에서 270도가 무슨 각도냐면 힘이 90도보다 크면은 이쪽으로 가죠. 그리고 180도까지는 힘의 방향 이쪽이죠. 즉 이게 힘을 뒤로 주고 앞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가 0에서 90도일 때는 얘가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이 값이 0에서 90도는 얘가 이제 노란색으로 보면 앞쪽으로 힘을 줘서 물체가 앞쪽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코사인이 90에서 180은 얘가 뒤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물체가 근데 앞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게 값이 플러스가 나올 때는 0에서 90도 사이로 힘을 줄 때고요. 그게 뭐냐면은 앞쪽으로 힘을 줘서 물체가 앞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양의 일을 했다 그래.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일치를 하면요. 그러면 얘가 속력이 빨라져. 그래서 양의 일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얘가 코사인 세타가 뭐 90도를 넘어가서 180도 사이일 때, 즉 뒤로 힘을 줬는데 물체는 앞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물체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가지 말라고 뒤로 잡아 끌어당기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180도로 반대죠.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속력이 감소를 해서 물체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고, 이때는 음의 일을 했다고 하고요. 이때는 속력이 느려져. 그래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양의 일을 했다 그러고 속력이 빨라져요. 물체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음의 일을 했다고 하고 속력이 느려지고요. 그리고 1의 양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값이 계산이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플러스 값이 양의 일을 할 때는 플러스 값이 계산을 돼요. 그거를 조금 이따 해볼 거고요. 우리 중학생 때 이제 1의 양이 0인 경우가 있는데, 이 공식을 보면 1의 양이 0일 때는 세타가 90도일 때, 그리고 또는 F가 0일 때, 또는 S가 0일 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중학생 때는 그냥 대충 그냥 배웠는데 사실은 이 공식 때문에 그래. 그래서 FS 코사인 세타가 1이기 때문에 1이 0 나올 때는 F가 0일 때, S가 0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 이렇게 돼요. 1의 양이 0의 경우는 힘의 크기가 0인 경우, 즉 힘을 안 줘도 물체가 알아서 움직이는 경우는 일을 안 한 거야. 그래서 나는 힘을 안 줬지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알아서 이렇게 물체가 이동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냥 나는 일을 안 했는데 물체가 움직이니까 힘을 안 줬는데 움직이니까 일을 안 했다. 나는 일을 안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힘을 줬는데 이동거리가 0인 경우가 있어. 벽을 밀었지만 벽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나는 힘만 줬는데 일을 못했다. 이런 상황이고요. 힘의 방향의 이동거리가 90도로 수직인 경우는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일을 안 했다 그래. 왜냐면 일을 하면 우리가 속력이 빨라지거나 양의 일을 하면 속력이 빨라지고 음의 일을 하면 속력이 느려지거나 이렇게 속력이 변해야 되는데, 근데 수직인 경우는 원운동을 하는 경우 이때는 속력이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의 양이 0이다 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이 세타가 90이라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요 공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힘을 가끔 그래프를 주면요. 일을 그래프를 주면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요 넓이와 똑같아요. 힘이 이렇게 1차 함수로 주면 넓이를 구하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되니까, 직사각형은 가로가 이동거리, 세로가 힘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제 삼각형이니까 가로가 S, 세로가 F, 그리고 2분의 1을 하니까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사실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적분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는 사실 적분이랑 똑같아. 미분을 배운 사람은 알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미분, 적분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라고는 안 해. 그래서 그냥 여기서 요게 중요한데, 일을 하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하면 물체가 속력이 빨라져.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힘을 주면요, 우리가 속력이 느려지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 그거를 공식을 유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알짜임이 물체의 일을 하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어떻게 유도를 하냐면, 일단 외워야 되는 공식 먼저 쓸게요. 알짜 1은요, 알짜 1은 우리가 뭘 하려고 했을까? 오케이.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아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고요. 즉 그게 뭐냐면 키네틱 에너지 나중 빼기 키네틱 에너지 처음이랑 똑같아. 근데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2분의 1 mv 나중 제곱 빼기 2분의 1 mv 처음 제곱이랑 똑같아. 유도를 하는 거, 요거 물리투 배운 사람들은 유도 정도는 다 알아야 돼. 그래서 F는 ma고요.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 처음 제곱이죠. 요거를 대입을 하는 거야. F는 ma인데 a가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F가 요거잖아. 1은 FS거든요. 1은 FS인데 여기다 이제 S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약분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mv제곱 바로 나오는 거 보여?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 바로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 F가 ma인데 a를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넣으면요, m 곱하기 ES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그래서 FS는 1이니까 하면은 이제 딱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들은 운동량, 충격량 공식도 요것도 F는 MA에서 나왔고요. 아이고. 이것도 F는 MA에서 나오고, 요것도 지금 F는 MA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F는 MA는 원래 있는 거고. 그래서 뉴턴이 세상에서 가장 천재고요. 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진행이 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요거를 외워야 돼. 그래서 F 곱하기 S인 2를 구하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짜 힘이 F는 MA잖아. 그래서 알짜 1을 하면 알짜 1의 양을 값을 구하면은 그게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고,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랑 똑같다. 요거를 이제 문제를 풀 거고요. 힘이 여러 개 존재를 해서 여러 가지 힘이 물체에 일을 하면요, 알짜 1은 이게 일을 여러 가지를 다 더하면 돼요. 그걸 다 더한 것이 뭐랑 똑같냐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다. 그래서 이 공식도 우리가 쓸 거야. 힘이 여러 개 있을 땐 요거를 쓸 거야. 그래서 우리가 1 운동에너지 정리는 요거를 뜻해요. 일을 하면 운동에너지가 변한다. 그래서 총 물체에 작용한 1의 양을 더한 값은 물체가 받은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게 1 운동에너지 정리고요. 이제부터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아주 정석적인 문제인데, 2kg인 물체가 5m를 이동을 할 때 내가 힘을 앞으로 줬어. 그래서 앞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물체가 속력이 빨라져서 10이었다가 속력이 V로 증가를 했어. 이때 속력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힘을 100N 줬구나. 어떻게 구하냐면 F는 MA에서 우리가 이미 배운 거야. 2kg 물체에 100N을 줬더니 물체가 5m를 이동을 했고요. 속력이 10에서 V가 됐어.
이때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으로 하면요. F는 100은 2 곱하기 A죠. 그래서 A는 50이지. 이때 5m를 이동을 했고요. 속력이 V가 됐어. 그래서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100 하니까 V제곱이 그럼 600이죠. 500 해서 600이니까 V는 10루트 6이 나와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방정식으로 한 건데 똑같아. 이게 F는 MA에서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1 운동에너지 정리로도 똑같이 풀 수가 있어. 어떻게 하냐면 1의 양을 구하는 거야. 1의 양을 구한 게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다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1의 양은 500이죠. 그래서 이제 운동에너지 나중 빼기 처음이야. 그래서 나중 운동에너지는 속력이 V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2 곱하기 V제곱. 처음 운동에너지는 10이니까 나중 빼기 처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이 10의 제곱 100. 그러니까 얘는 V제곱 마이너스 100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F는 MA에서 공식이 그대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식이 비슷해. 그치? 그래서 똑같이 V는 10루트 6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이게 좋은 점은 등가속도 운동을 안 할 때도 우리가 요거를 쓸 수 있어. 이제 이번에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텐데요. 물체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힘을 이번에 힘의 크기를 몰라. 근데 얘를 앞으로 이동하는 애한테 뒤쪽 방향으로 힘을 줬어. 그래서 물체 속력이 느려지다가 결국 5m를 이동을 하고서 멈춘 상황이야. 이때 1의 양과 힘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똑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데 왜냐면 일정한 힘을 계속 작용했으니까 등가속도인 문제니까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그래서 나중 속력이 0인 거죠. 나중 속력이 0이니까 가속도가 모르긴 하지만 A, S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를 플러스 방향으로 하면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나중 속력이 0이거든요. V제곱이 0이야. 그리고 V0 처음 속력이 10이야.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쓰면 돼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에서 지금 가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구해보면은 이제 10S가 마이너스 100이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0이지. 그러니까 F는 MAA에서 F는 MA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 나오죠. 그래서 힘의 크기를 알았고 그리고 이동거리가 5m니까 W는 이제 힘이 마이너스 20이고 이동 방향은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00이 나오게 돼요. 힘의 방향과 마이너스 뜻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으로 풀 수 있고요. 이제 1 운동에너지 정리로 풀어볼게. 그래서 1 운동에너지 정리는 W는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죠. 1의 양을 구하면요. 힘이 왼쪽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5m 갔죠. 그래서 그걸 몰라. 얘는 마이너스 그냥 일단 FS라고 할게요. 그래서 F 곱하기 5m 한 게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대. 요거는 뭐랑 똑같냐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나중 속력의 제곱이 V제곱이 0이죠. 그리고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100. 지금 사실 매우 비슷해. 식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이 나왔다. 그래서 1의 양이 결국 마이너스 100인 거야. 근데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동거리가 5m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00은 힘 곱하기 5. 그럼 힘은 마이너스 20. 되겠죠?
거꾸로 가속도까지 구하라고 하면 이제 F는 20은 MA니까 2 곱하기 A니까 A가 마이너스 10도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똑같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무 쉬운 거야. 물리 1을 했으면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거고, 요것도 내가 물리 1에서 그냥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제 힘 하나가 아니고 힘 두 개가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힘 하나를 줬는데 이제 하나의 힘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작용을 하고, 다른 하나의 힘은 물체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그때도 우리가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고요. 근데 1의 이론동 에너지 정리도 똑같이 쓸 수 있어. F는 m에서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등가속도 할 때는 등가속도 써도 되고, 근데 그냥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도 되고,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걸 쓰면 돼요. 근데 우린 연습하는 거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 요거는 이제 힘이 두 가지 힘이 작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한 힘은 물체가 먼저 바닥에서 5m 끌어올려지고 있어요. 5m가 끌어올려져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때 힘 하나는 물체를 위로 당기는 거야. 그래서 전동기가 물체를 위로 끌어당기는데, 전동기가 20N의 힘을 주고 있대. 그리고 중력은 아래로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힘을 주고 있는데, mg 그 값은 1kg, g는 10이니까 10N 이렇게 돼요. 요때 즉 요게 두 개가 합쳐진 거죠. 하나는 앞으로, 힘이 앞으로 물체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하나 있고, 물체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하나 있다. 요때 우리가 물체의 뭐 구하라고? 이때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똑같이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고,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해보자. 기억, 중력이 물체의 한 1의 양을 구하시오 하면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똑같이 하면 돼요.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부호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위쪽이 플러스거든요. 보통 우리가 위가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중력이 한 1은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이 20, 위쪽이니까 플러스 20, 그리고 물체가 위로 5m 갔으니까 플러스 5. 그래서 중력의 한 1의 양은 100줄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근데 뭐라고? 전동기가 한 1의 양은 100줄이라고 하면 되고요. 저기요? 뭐라고요? 다시. 중력은 아래로 주잖아. 그래서 W는 Fs인데, 중력의 힘은 아래쪽으로 10N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10,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동거리는 위로 가니까 플러스 5. 그래서 중력의 한 1의 양은 마이너스 50줄. 전동기는 위로 힘을 주니까 전동기가 한 1의 양은 Fs인데, 위로 힘을 주니까 플러스 방향 플러스 20. 위로 5m 가니까 플러스 5, S는 플러스 5. 그래서 얘는 플러스 100줄에 1을 했다 라고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물체의 속력을 구할 때는 1 운동에너지를 정리를 쓰면은 알짜 1을 구하면 돼요. 알짜 1은 W, 1, W2를 다 더해야겠죠? W1은 전동기가 한 1, W2는 중력이 한 1을 다 더하면요, 전동기가 한 1은 이제 100줄, 중력의 한 1은 마이너스 50줄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게 알짜 1이야. 그게 뭐랑 똑같냐면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체가 정지니까 처음 속력이 0이었다가 나중에 물체가 속력이 생겼죠. 그래서 나중 운동에너지 2분의 1 mv제곱. 여기 근데 질량이 1kg니까 2분의 1 v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처음 운동에너지 2분의 1, 질량 1, 처음 속력 0. 그래서 곱하기 0. 그러니까 사실 이게 끝이죠. 이걸 약간 정리를 하면은 2분의 v제곱이 나오네. 그러니까 100 빼기 50이 50이죠. 즉 50은 2분의 v제곱이다. 그러면 v가 뭐야? 10이죠. 그래서 1 운동에너지 정리는 이렇게 힘이 여러 개 작용할 때 1의 양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게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똑같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가속도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두 개가 작용을 할 때
힘의 방향 플러스를 위쪽 방향이 플러스니까 R자 힘은 플러스 20 빼기 10 10이지. 그래서 R자 힘은 MA다. 그래서 A는 1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A가 10일 때 아이고 여기다 쓸걸. 그래서 A가 10이니까 E A S 5m 위로 갔을 때 그래서 A도 플러스고 S도 플러스 부호를 써주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처음 속력이 0이니까 V0가 0이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V제곱이 똑같이 100이 나와. V는 10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는 쓸데없이 등가속도를 하면 되는 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물체가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내는데 요거까지가 연습이구나. 요거까지가 연습이다. 요거까지는 매우 기본이었고 이제 물체 두 개를 주고서 이렇게 할 때요. 여기까지도 아직 등가속도를 풀어도 돼. 근데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등가속도를 못 풀게 돼요.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운동에너지에 관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이용을 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이 경우에 속력을 구할 때는 일단 두 가지로 다 해볼게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F는 MA를 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먼저 쓸 거야. 그래서 전동기가 여기서 먼저 힘을 100N으로 당기고 있고 그리고 장력이 T만큼 이렇게 작용을 하고 그래서 하나의 실은 똑같은 힘을 주니까 TT 이렇게 작용하고요. 이때 중력이 A가 2kg니까 중력이 mg로 중력이 이렇게 20만큼 작용을 하고 B는 3kg니까 중력이 여기로 30을 작용을 하죠. 이때 R자 힘은 MA다 인 공식을 쓰기 위해서 운동방정식을 쓰면요 1. A의 운동방정식은 물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할게. 이러면은 F는 100 더하기 20 빼기 T가 M 2kg M A 그래서 우리 물리원 때 했던 거 똑같고요. B는 이 전체가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T 마이너스 30 T 빼기 30은 M A 해서 더하면요. 양분 더하면 약분 해서 120 마이너스 90 120 마이너스 30이니까 90은 OA 해서 A가 18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때 또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EAS 요거 쓰면 될 것 같은데 EAS는 V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력 정지 처음 속력 제로 이렇게 하니까 V제곱이 결국 72가 나오네. 그래서 V는 6루트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등가속도를 할 때 등가속도 방정식 그냥 편하면 이거 써도 되고 이제 1 운동에너지 정리를 풀어보면요. 이것도 R라는 둬야 돼. 그래서 하는 거는 똑같아. A와 B에 작용하는 모든 일을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A에서 이론정 쓰고 B에서 이론정 쓰고 그거를 가지고 연립을 해야 돼요. 푸는 방법은 이게 F는 MA 공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랑 매우 비슷하게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힘을 모두 한 다음에 A의 운동방정식 MA 썼고 B의 힘을 다 쓴 다음에 운동방정식 MA를 썼던 것처럼 A에 작용하는 모든 일을 다 더하는 거야. A에 작용하는 모든 일은 100의 요거 전동기가 당기는 힘, 중력의 힘, 장력의 힘 이렇게 잠깐 위로 가볼게. 여기서 이제 이동 방향으로 힘이 하나가 있었고 이동 반대 방향으로 힘이 하나가 있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동 방향으로 힘이 두 개, 반대 방향으로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하나하나 진화를 할 때 힘이 하나씩만 더 많아지는 거야. 물체도 하나씩만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논리는 똑같아. 문제 소용 방식은 똑같은데 하나하나 조금씩 달라지는 거라서 익숙해지면 돼요. 물리가 어렵지 않아. 똑같아. 차근차근만 하면 돼요. 그래서 A에서의 1은요. 똑같아. 힘 하나 곱하기 3개의 힘이 작용을 하잖아. A에서 R자 1은
W1, 2, 3을 다 더해야 되는데 색깔이 다 다르죠. W1 플러스 W2 플러스 W3를 다 더해야 되는데 그거를 더해보면은 파란 색깔의 힘은 100N 2m.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지금 A는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A는 아래로 내려오니까 힘과 이동 방향이 파란 색깔은 같죠. 그래서 얘는 100 곱하기 2. 그리고 중력도 아래로 힘을 주는데 물체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힘과 이동 방향이 똑같아. 힘 20, 이동거리 2. 이렇게 되고요. 근데 장력이 힘을 주는 거는 반대 방향이야. 얘는 마이너스 t 방향이야.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모든 일을 다 구했어. 이게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아요. 즉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mv 제곱인데 질량이 2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처음 속력 제곱. 처음 속력 제곱이 0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처음 하면 엄청 헷갈리는데 2를 구한 다음에 운동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다. 공식은 그래. 근데 이게 처음 하면 이게 헷갈릴 수 있어. 부호가 헷갈릴 수 있고 질량을 고려를 해야 된다. 요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등가 속도가 훨씬 편해 보이죠. 근데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되고요. B에 2를 다 더해보면요. B는 W 파란색 힘이 없구나. B는 W1과 그리고 뭐 W2 이렇게 중력의 힘이 작용하는 걸 더해야 되는데 해보면 B는 장력이 똑같이 T로 작용을 하고 위로 올라가니까 힘의 방향이 장력과 이동 방향 장력의 힘의 방향과 그리고 물체의 이동 방향이 똑같아. 그래서 1은 플러스 T 그리고 2m 이렇게 되고요. B는 이제 중력의 방향은 아래인데 물체가 위로 올라가. 그래서 서로 이제 방향이 달라. 그래서 마이너스 30 그리고 위로 2m. 이게 1의 양이 전체야. 그게 뭐랑 똑같냐면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력 제곱 0.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240 마이너스 2t. 그래서 A 이제 정리해보면 240 마이너스 2t가 V제곱. 그리고 B는 정리를 해보면 이제 2t 마이너스 62 2분의 3 V제곱. 양변을 더하면 TT 없어지고 180은 2분의 5 V제곱. 5V제곱이 360 V제곱은 72. 그래서 똑같이 V는 6루트 2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증가속도가 엄청 편한 것 같아. 근데 이제부터는 요거는 일단 우리가 연습하는 거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여기부터는 이제 이론적 에너지 정리를 써서 푸는 거야. 그래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으면 플러스의 1이 나오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의 1이 나오고 그리고 이때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를 이용을 할 거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물리 2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이론적 쓰는 거야. 이제부턴 등가속도 운동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자, 물체가 일정한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긴 하는데 이제 속력이 안 나오고 이제 운동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힌트로. 그래서 힘을 쭉쭉쭉 똑같이 주고 있어요. F만큼 이렇게 힘을 똑같이 주고 있는데 물체가 0에서 L, L에서 2L까지 갈 때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요거였다가 이제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요거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우냐면 물체가 0에서 L로 갈 때 W는 델타 키네틱 에너지를 쓰는 거야. 또는 0에서 2L을 갈 때도 이때도 똑같이 W는 델타 키네틱 에너지를 쓰는 거고 또는 L에서 2L을 갈 때 다 쓸 수 있어. W는 델타 키네틱 에너지를 쓸 수 있어. 근데 문제에서 지금 힌트를 요거만 줬죠. 처음이랑 끝만 줬으니까 요거를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 문제 힌트가 요거니까. 써보면 0에서 2L까지 갈 때 W는 뭐야?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이 F, 이동거리 2에 힘
F 이동거리 EL 이거고요. 델타 키네틱 에너지는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나중은 EL일 때 운동에너지가 E0, 처음 운동에너지는 E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럼 EFL이 E0가 나오네. 그러면 F는 EL분의 E0가 나오죠. F가 나왔구나. 맞네. 그래서 F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뭐냐면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물음표라고 할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물어봤으니까 이제 요거는 요거를 써야겠죠. 요거를 써야겠다. 그래서 0과 L을 L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물음표라고 하면요. 0에서 L까지의 1은 얼마 했니? 요거를 이제 써보면 1은 얼마 했어? 요거를 풀기 위해서 힘은 F, 이동거리 L이죠. W는 F 곱하기 L이다. 그럼 이거는 델타 키네틱 에너지는 뭐가 돼? 나중 운동 에너지가 L일 때 운동 에너지가 물음표. 그리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E0.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되죠. 그래서 F, 그래서 이게 같으니까 그러므로 물음표는 F1 더하기 E0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FL이 여기서 구했어. FL은 2분의 1 E0니까 그래서 물음표는 2분의 3 E0가 되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물음표는 2분의 3 E0다. 맞다. 그리고요. 이제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속력은 그냥 구하면 돼요. 속력이 L일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E0잖아. 2분의 3 E0죠. 2분의 3 E0. 그리고 EL일 때 운동 에너지가 E0.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구해도 되긴 하는데 2분의 1 M V 나중 거 V 나중 제곱이 EL이 제곱이 E0 그리고 2분의 1 M V L의 제곱이 2분의 3 E0 해서 구해도 되긴 해요. 그래서 V는 EL에 넘기면은 N분의 4E 루트 그리고 V는 N분의 2N분의 잠깐만요 2N 그냥 2 없어지고 N분의 3이구나 N분의 3 그래서 X는 EL에서의 속력이 요거죠. 요거는 이거의 루트 3분의 4배 맞네. 그래서 답은 기억, 이행, 디귿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차분하게 1의 양을 구한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변화한 것 같다 라고 하면 되고요. 똑같은 문제가 요런 건데 요건 좀 난이도가 있네. 요것도 난이도가 있네. 요게 방금 한 거랑 똑같은 문제야. 얘는 그 대신 그래프로 줬죠. 그래프로 줬어. 문제를 보면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힘이 달라. 0에서 2L까지는 여기까지는 F1을 줬다가 이제 2L에서 4L까지는 F2를 주죠. 그래서 물체가 앞으로 가는데 힘도 앞으로 주니까 속력이 빨라져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먼저 0에서 2L까지는 요 정도 증가를 했어. 그랬다가 이제 3에서 4L 갈 때는 요 정도로 증가를 했죠. 그렇구나.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요. 지금 0에서 L, 2L, 3L, 4L의 운동 에너지가 다 있으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우리가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면 돼요. 근데 0에서 L 구간에 써볼게. 여기서의 W는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다라고 써볼 건데 0에서 L 구간의 힘은 F1이야. F1이고 이동거리는 L만큼 가죠. 0에서 L 구간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인데 L에서의 나중 운동 에너지가 2잖아.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이잖아. 그래서 이게 0이 돼요. 2 빼기 0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F1은 구했네. F1은 L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두 번째로
그냥 뭐 2L에서 3 해도 되고 3에서 4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3에서 4를 해볼게요. 이때의 W는 똑같이 델타 키네틱 에너지를 쓸 거야. 근데 W는 3L에서 4L 갈 때는 힘이 F2고 여기서 이동거리가 L이죠. 3에서 4L만 보면 F2 곱하기 L을 하면요, 이거는 운동에너지가 4L일 때는 6, 3L일 때는 2. 그래서 변화량은 6이 빼기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하니까 즉 2지. 2가 되고요. F2가 L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힘의 B가 1대 2가 되는 게 맞아. 그리고요, 물체가 이제 1의 양을 구하라고 했는데 0에서 2L까지 물체의 한 1의 양은요, 즉 힘이 F1으로 2L까지니까 F1 곱하기 2L이 되겠죠. 이 F1L이잖아. 근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여기서 구했어요. F1 곱하기 L이 2이기 때문에 2F1 곱하기 L은 2죠. 그래서 기억도 맞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고요. 그리고 속력을 똑같이 물어봤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계산을 하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운동에너지의 B를 가지고 바로 할게요. 그래서 2분의 1 mv제곱이 키네틱 에너지이기 때문에 키네틱 에너지가 만약에 키네틱 에너지가 4대 9면요, 그럼 속력은 몇 대 몇일까? 운동 에너지가 4대 9면요, 속력은 루트를 해야 되잖아. 루트 2대 3이 되죠. 그쵸? 비슷하게 운동 에너지가 1대 4면요, 속력은 1대 2가 나와야겠지. 비슷하게 빠르게 그냥 비례식으로 하면요, 3L일 때 운동 에너지가 4죠. 운동 에너지가 4이 대 3L 3L L 3L일 때 운동 에너지가 4이, L일 때 운동 에너지는 2, 즉 4대 1이네. 그럼 속력은 몇이야? 2대 1이죠. 그래서 물체 속력은 4배 아니야, 2배야.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답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요것도 방금 한 거랑 매우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죠. 얘도 매우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요거 2개 하고서 그 다음에 요 빗면 문제를 조금 이따 나중에 할게. 요것도 똑같은데 이제 2를 갖다, 잠깐만, P에서 Q까지 F1 그리고 Q에서 R까지 F2를 받고 속력이 요렇게 되고 1이 같다. 그래서 1이 같다고, 잠깐만요. 음, 1이 같다. 1이 같다. 그래서 원래가 우리가 여기 뭐 이동거리 S1, 뭐 이동거리 S2 이렇게 하면 우리가 1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 요거를 했었는데 그냥 일단 1이 같다네요. 일단 W는 P에서 Q까지 가는 W를 먼저 해볼까. 첫 번째 P에서 Q까지 갈 때 W는 F1 곱하기 S1인데 이게 사실 뭐 1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S1이 뭐 W긴 한데 그게 뭐랑 똑같냐면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다. 바로 쓰면요, 여기에 속력을 우리가 일단 F1, S2는 일단 모르니까 잘 모르겠고 일단 속력만 써보자. 여기를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W는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은데 2분의 1 m 나중 속력 제곱 V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력 V 제곱, 이거랑 똑같고, 두 번째 Q에서 R까지 갈 때 이때도 W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요거는 2분의 m 나중 제곱 49V 제곱, 그리고 P에서의 속력은 V 프라임 제곱, 이렇게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의 일을 구했는데 두 일의 크기가 같대요. 두 개가 W로 같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연립을 해서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죠. 2분의 m은 똑같으니까 바로 같다 치면은 V 프라임 제곱 빼기 V 제곱이
49v제곱 빼기 v 프라임 제곱이죠. 어? 아, 그렇구나. 얘가 넘어가면 2v 프라임 제곱이 50v 제곱, v 프라임은 5v가 나오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v 프라임이 5v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지? 아, 힌트가 하나 더 있네. 시간이 같대. 시간을 줬죠. 그래서 2를 갖다를 가지고 일단 속력을 구했는데, 시간이 같은 걸 가지고 이번에는 힘이랑 시간이랑 관련된 공식 우리가 아는 거 있나? 그래서 여기서 t가 시간이래요. 원래 보통 이동거리를 줬는데 이번에는 시간을 줬으니까 힘과 시간이랑 관련된 공식 ft는 i다. 이거는 델타 p랑 같다. 요거를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요 문제는 많은 개념을 물어물투에 많은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이론적 물어봤고 이제 힘, 충격량, 요 운동량 관계를 물어봤죠. 속력을 아니까 이제 두 번째 요 F1T는 이거는 시간이 같으니까 T라고 하면요 F1T는 I인데 이게 뭐냐면은 델타 P랑 똑같다.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5V죠. M 곱하기 5V 처음 운동량 M 곱하기 V 해서 F1T가 4MV다. 두 번째 이제 요 구간 F2T가 이제 똑같이 쓰는 거죠. F2T는 운동량이 변할 텐데 얘는 나중 속력이 7V M 곱하기 7V 그리고 처음 속력이 5V M 곱하기 5V 해서 2MV죠. 그러니까 F1T가 4MV F2T가 2MV 2대 1이네. F1이 4 F2가 2 그래서 얘가 2대 1이다. 그러니까 답은 2번 이 답이고요. 그리고 그림이 얘도 똑같죠. 얘도 그림이 똑같은데 이분에는 물체가 두 개가 된 거야. 그래서 연습했거든요. 물체가 두 개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보는 문제였는데 알고 있는 거였는데 처음엔 두 개가 연결돼서 가다가 그래서 어딨지? 일정한 힘으로 주고 있대요. 그래서 힘이 일정하게 주고 있는데 힘은 여기선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다가 가다가 끊겼어. A와 B 연결한 실이 끊겼고 이때 그래서 R자임이 두 배가 됐죠. 그렇구나. 그래서 L까지 왔을 때 끊겨서 얘가 R자임이 이제 두 배가 된 상황을 나타내는데 처음 요거 힘이 F가 아니겠네. T로 할게요. T로 하는데 A에 적용한 R자임이 F였다가 실이 끊기니까 EF가 됐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네. 문제가 쉽지 않아. 근데 요거를 우리가 푸는 거를 아까 봤을 때 요거랑 똑같아. 요거랑 똑같아.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물체 하나하나의 운동 방정식을 세우거나 물체 하나하나의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썼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또는 요런 식으로 했거든요. 똑같은 문제로 하면 돼. 여기서 해보면 이게 T1이라고 하고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T2라고 할게. 여기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T2라고 할게요.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똑같이 세워보면은 A는요 T1 빼기 T2가 불행하게도 A와 B의 질량이 같다는 얘기가 없어. 다를 수가 있어요. MA, A. 그리고 B는 이제 해보면은 T2가 M2A다. MBA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글씨가 안 써지지? 그래서 T1이 M1 AMA 플러스 MBA다. 그래서 A는 MA 더하기 MB분의 글씨가 안 써지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가고 있다가 이제
0에서 L 구간이죠. 이러다가 이제 얘가 끊겼어. 그러면은 이제 B는 그냥 등속 운동을 하고요. 저항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A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2배가 돼서 가겠죠. R자임이 2배니까 가속도가 2배가 될 거야. 그래서 L에서 EL 구간은 보면은 그냥 T1이 MA죠. 그래서 A는 MA분의 T1. 이렇게 될 때 R자임이 2배니까 가속도가 2A 대 A가 돼야 되죠. 2대 1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2대 1은 MA분의 T1 대 MA 더하기 MB분의 T1. 요거를 풀면요. MA분의 T1이 MA 더하기 MB분의 2T1이죠. 그러니까 질량이 MA 더하기 MB가 2MA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사실 똑같아. 아, 그렇구나. 질량이 똑같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삽질을 했지만 질량이 똑같은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질량이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 질량이 똑같으니까 요 지저분한 거 지금 질량 구한 거 빼고 지우고서, 그래서 T1이 MA다. 요거도 질량이 똑같으니까 바로 그냥 쓰면요. 그래서 A는 2n분의 더하면 2n분의 T1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음, 이렇게 됐을 때 F는 R자임이 F는 MA잖아요. 그쵸? F는 MA니까 여기서 구한 거를 해보면은, 그래서 MA는 2분의 T1이네. 요걸 구했죠. 그래서 F는 2분의 T1인 거 알 수가 있고요. 요 구간에도 해보면 F는 여기선 EF지. EF는 요거다 MA니까 T1. 똑같은 거 알 수 있네. 그래서 F가 2분의 T1이다. 요거까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여기서 T1, T2도 구해봐야겠네. 그럼 T2는 MA니까 F랑 똑같죠. 그리고 T1이 EF니까 이것도 F랑 똑같죠. 여기서는 이제 T1이 EF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다시 쓰면요. 여기서는 이제 T1이 EF였고 여기서 이제 여기 T는 F였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힘의 크기를 다 구했어. 그러면 이제 하는 거는 2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쓸 때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어디 갔지? 요거를 똑같이 하면 돼요. 또는 요거를 똑같이 하면 돼. 힘의 크기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힘이 두 가지 힘이 있고 운동 방향으로 가는 힘과 운동 반대 방향으로 가는 힘이 있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똑같이 해주면 돼. 그래서 얘는 이제 좀 F는 MA 요거를 가지고서 힘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써보면요. B의 운동 에너지는 0에서 L일 때만 지금 얘가 2를 받았잖아. 그래서 0에서 L인 구간에만 2를 받아가지고요. 이때 W는 델타 K 키네틱 에너지를 쓸 건데, 처음에는 이제 힘은 F, 이동거리는 L이죠. F 곱하기 L. 이게 운동 에너지다.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는 정지였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E, B. 요게 끝이고요. A는 0에서 EL이 될 때까지
총 에너지는 딜타 키네틱 에너지 따를 쓸 건데, 이때는 얘가 0에서 L일 때는 F의 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받은 1은 F 곱하기 L, FL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넓이가 L이고 EF니까 EF로 힘으로 L만큼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구한 거 똑같죠? 그래서 R자인 곱하기 이동거리가 1이니까 이걸로 그냥 바로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델타 키네틱 에너지 그래서 0에서 2L일 때 2L일 때 운동 에너지가 2A 처음 운동 에너지는 0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알게 돼요. 3F 이거는 이제 FL 그럼 1대 3, 3대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을 안 줬기 때문에 질량을 구했어야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B가 받는 요 힘의 크기, B가 받는 이제 R자 힘의 크기, MA, 요거를 구해야 돼가지고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웠어. 그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력이랑 관련돼서 요런 문제. 요런 문제가 물리2에서 나와. 물리1도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요게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좀 어려워. 이제 여기서는 이걸 봐봐. 그래서 힘을 줘요. 이거 비스듬한 거 해볼게. 힘을 이렇게 주는데 아니다. 지금 MG를 줘볼게. 질량이 지금 중력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근데 물체가 이동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수직 방향은 일을 안 한다 그랬지. 그래서 이 세타가 빗면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요거를 벡터 분해를 중력을 벡터 분해를 하죠. 그래서 수직 방향은 일을 못 하니까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면 세타 90 마이너스 세타 90도니까 여기가 세타야. 그래서 mg를 이제 벡터 분해를 하면 코사인 세타고 이쪽이 mg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중력이 작용을 하고요. 그 힘의 크기가 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가 돼. 그래서 힘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하나 있고, 이동 거리의 반대 방향으로 힘의 방향이 있고, 이동 거리에 같은 방향으로 힘이 하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중력이 작용을 할 때. 그래서 우리 벡터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이제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힘이 다르게 작용을 할 때, 그래서 중력의 힘은 빗면 쪽으로는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읽어보면 요쪽으로는 EMG가 있대요.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 요 반대 방향 빗면 쪽으로는 이제 mg 사인 세타가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이렇게 돼서 이제 힘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고 물체가 1에서 2 구간을 지나서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써서 물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또는 속력을 구할 수 있고 그래. 이거를 해볼게. 첫 번째가 P 지점에 정지였어. 여기 정지였다가 EMG만큼 L만큼에서만 힘을 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힘을 안 줘. 이렇게 빨라졌다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천천히 느려지면서 정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를 써보면요. 지금 얘가 등가속도가 아니죠. 여기서는 가속도가 있었다가 앞으로 가속도가 있었다가 이제 여기서는 힘이 없어지니까 뒤로 가속도가 있고 해가지고 가속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야. 그래서 분석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것은 이론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써야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일을 다 더하면은 이게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다를 쓸 거야. 첫 번째 P에서 Q 구간 전체 구간 그냥 할게요. 전체 구간을 하면요. P에서 Q 구간의 전체 일은요. 먼저 요 파란 색깔의 힘이 한 일은요. 힘은 EMG 그리고 작용한 이동거리는 L만큼만 작용을 했어. EMG 곱하기 L이야. 중력이 작용한 힘을 W2라고 하면요. 중력은 mg 사인 세타죠. 근데 이동거리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이동거리는 이제 중력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할 때 하나, 둘 해서 총 4L만큼 이동을 하죠. 그래서 1 구간에 파란 색깔이 힘이 한 일은 EMGL, 그리고 1, 2 구간 전체에서 중력이 한 일은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니까 마이너스 힘의 방향이고 4L만큼 한다. 요거를 이제 더하면 R자 1이 되죠. 그 값이 뭐랑 똑같냐면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은데 처음에 운동 에너지 정지, 나중 운동 에너지 정리. 그래서 사실 요거는 0이야. 속력 변화는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으니까 0이 돼요. 그래서 EMGL 빼기 4mg L 사인 세타가 0이다. 델타 키네틱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넘겨보면 EMGL이 4mg L 사인 세타. 약분하면 짝짝 없어지죠. 1은 2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중력만이 작용을 하는데 이때 A는 G 사인 세타가 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중력이 mg 사인 세타니까 MA니까 A는 G 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중력이 작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력을 벡터 분해를 해서 이동 방향에, 운동 방향에 수직성분은 일을 안 한다. 그리고 나란한 방향은 일을 하는데 운동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1,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1을 한다. 근데 중력은 지금 현재 반대 방향 일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다. 요거를 하고서 다음 문제도 연습으로 같이 해볼게. 매우 비슷한 문제인데 1 구간만 F를 줬고요. 여기서 F를 줬고 이제 A의 운동 에너지가 여기서는 P에서는 3, P에서는 모르네. 잠깐만. 정지였구나. 운동 에너지를 초록 색깔로 하면요, 여긴 정지였어. Q에서는 이제 3, 2제로야. R에서는 이제 2야.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돼. 그러면은 P에서 Q, Q에서 R, P에서 R. 요거를 우리가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쓸 수 있는데 그냥 써볼게요. P에서 Q를 써볼게. 그래서 W는 현재 중력이 있죠. 중력이 여기로 mg 사인 세타가 있겠죠. W는 F에 의한 요거 그냥 다 더하자. R자 1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가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은 걸 쓸 건데 파란색 힘이 한 1의 양은 F가 L이니까 FL. 힘 준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FL이고요. 근데 중력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잖아.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이동거리는 L. 이렇게 되는 게 총 1의 총양이야. 그게 뭐랑 똑같냐면 운동 에너지가 나중 빼기 처음 3이 빼기 0, 3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똑같이 해도 돼. P에서 R까지도 해도 돼요. 이때 작용하는 전체 2를 다 구하면은 파란색이 한 1과 빨간색이 한 2를 더하면 전체 2를 구할 수 있다. 그게 델타 키네틱 에너지랑 똑같은데 파란색의 한 1은 F 곱하기 L이죠. 근데 P에서 R까지 갈 때는 mg 사인 세타가 2L만큼의 거리를 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동 거리가 달라지는 거야.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에 2L. 이걸 하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 하는데 처음 운동 에너지 0, 나중 운동 에너지 2. 그래서 여기 끝에도 변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가 헷갈리지만 잘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답 나와요. 또는 세 번째. 심심하지만 Q에서 R도 우리가 해도 돼. Q에서 R도 우리가 연립을 해도 식을 똑같이 세울 수 있는데 Q에서 R 구간에서는 이제 F는 일을 못하죠. 그럼 일을 하는 건 중력밖에 없어. 이 구간에서는 중력이 W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 곱하기 L이죠. 그게 뭐랑 똑같냐면 운동 에너지가 나중은 2, 처음은 3이, 나중 빼기 처음 이렇게 돼.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연립을 하면 똑같은 식을 나타내. 해보면 2가 mg 사인 세타,
이게 나오고, 이걸 여기 대입을 하면 mg sin 세타가 2이잖아. mg sin 세타 L이구나. mg sin 세타 L이 2이니까 넘기면 5이가 되죠. FL이 5이. 얘가 5이니까 또 하면 4이는 2mg sin 세타 L. 똑같은 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A가 한 일의 양은 FL이니까 답은 4번.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물리 원 때도 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특이한 거는 특히 중력에 의해서 일을 할 때, 이때 비스듬히 할 때는 우리가 중력을 벡터분해해서 일을 하니까 요게 좀 우리 물투 부분이다. 나머지는 우리 물리 원 때 한 거랑 매우 비슷해. 이론적 문제가 이제 좀 어렵게 나왔는데 A 질량을 모르나 봐요. A 질량을 모르고 보통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 풀고 니은 풀고 디귿을 풀어야 되는데 요거를 먼저 해석을 해야겠네. 자, 가만히 놓았어. 정지였죠? 정지였다가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 그 E, A,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잠깐만.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 갈 때, 여기 0에서 L까지 갈 때가 일이 뭐뭐 있냐면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여기서는 N 운동 에너지가 2제로 증가했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2제로 증가했죠? 그래서 어 그냥 이걸로 할까? 0에서 L 구간 EA1 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여기서 EM으로 나누면 이게 운동 에너지지. 이게 그래서 델타 키네틱 에너지죠. 그래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고 거기서 운동 에너지 이론정 유도할 때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 1구간에서는 식이 이렇게 나오고 이 구간에서는 그 키네틱 에너지 변화가 1구간에서는 이거였고 얘는 E0죠. E는 n분의 A2 그리고 이동거리가 똑같이 L. 그러니까 가속도가 1대 2 맞네. 그쵸? 가속도가 1대 2인 거 맞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가속도가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 요거 한번 써보면 이거 그냥 빠르게 하면 안 되나? T1 T1 T2 T2 이거 많이 해봐서 아는데 결국에는 요거 내력으로 약분이 되고서 마지막에 남는 건 요거 빼기 요거죠. 알지 않니? mg 빼기 대문자 mg는 전체 m 대문자 m 2m 플러스 ma 그리고 C를 끊기면은 바로 mg는 EMA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1대 2니까 1대 2니까 얘가 A면은 아래는 EA가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가 A면은 얘는 EA가 나오겠죠. 그래서 mg가 4ma 이 정도는 이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지? 해보세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mg 빼기 mg가 EMA 플러스 MA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4MA, EMA 잠깐만 요거를 요걸로 해야겠다 뭔가 안 나오는데
아, A가 나오는구나. A가 그래서 A가 4분의 G죠.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어... mg가 일단 4mA니까 2mA는 대문자 mg 플러스 ma는 4분의 mg. 그러니까 a는 또 뭐였어? 여기 4분의 g죠? 넣으면은 2분의 mg가 4분의 5 mg네. 주질 날리면은 2m이 5m이죠. 그래서 대문자 m은 틀렸어. m은 5분의 2m이야. 니은 틀렸고, 이제 요거를 해보면 이거는 역외보 문제네. 역외보도 들어가 있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델타 U, 델타 키네틱 에너지 그리고 A, B, C. 그래서 이게 그 역외보랑 뭐 이론적이랑 뭐 그렇게 딱딱딱 나눠져 있는 문제가 없고 거기다가 다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더라고.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얘가 L만큼 운동할 때 0에서 L만큼 갈 때 A는 위로 올라가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지. 얼마나 증가하냐면 플러스 mgh, mg, L만큼 증가하죠. 근데 m이 뭐였어? 5분의 2잖아. 그래서 5분의 2mgl 증가했어. 5분의 2mgl만큼 n 증가했고 B는 위치 에너지가 변화가 없고 C는 아래로 떨어졌죠. 얼마? 마이너스 mgl 떨어졌고 운동 에너지는 다들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대문자 mv제곱 얘는 2분의 스몰 mv제곱 얘는 2분의 스몰 mv제곱 그렇게 나올 텐데 다 속력은 똑같죠? 그러면은 m 대 대문자 m 대 스몰 m의 비율로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들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는데 얼마 증가했냐면 얘는 2분의 mv제곱 얘는 2분의 mv제곱 얘도 2분의 mv제곱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했지. 근데 대문자 m이 뭐야? 5분의 2m이야. 그러니까 얘는 5분의 1을 넣으면 5분의 mv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 보면 일단 이게 끝이야. 근데 역학적 에너지가 본연이 되기 때문에 마찰이 없다는 얘기를 내가 자리가 없어서 뺐죠. 다 합해서 이게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델타 전체가 0이다. 그러면 바로 넘기면 mgl이 뭐가 나와야 돼? 아니다. 이게 다 0이 나오니까 어,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겠죠. 요거랑 같아야겠지. 2분의 이거 다 더해. 2분의 1, 2분의 1, 5분의 1 더하면 어떻게 돼? 1, 5분의 6mv제곱. 그럼 넘기면 5분의 3mgl 되겠네. 이거 m 없애. 5분의 3gl이 5분의 6v제곱. 그러면 gl이 2v제곱. 자, 느낌 봐봐. 개판이다. 이렇게 계산하지 말걸.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요걸로 나타낼 걸 그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럼 2잖아. 그쵸? 괜히 했네. 그럼 요것도 2죠. 그럼 얘는 그럼 얼마야? 5분의 2니까 0.4죠. 멍청한 놈. 요거를 가지고 해보자. 5분의 망했네. 4로 나눌게. 4분의 mgl이 2분의 mv제곱 2. 요걸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4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4분의 mgl이 요건데 그럼 5분의 2를 곱한 거죠? 5분의 2죠. 요거 곱하기 5분의 2 마이너스 플러스 5. 개판이네. 머리가 안 돌아가. 즉 자
2.4. 2.4. 그럼 얘가 1.6이겠네. 2.4. 1.6. 플러스 1.6이. 맞나?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요거는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두 개 합하니까 마이너스 3이야.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4, 운동 에너지 플러스 2 더하면 마이너스 3. 그래서 요 연습 문제 7번의 답은 기억이야. 그리고 얘는 여기서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대. 같은 크기의 힘이고 길이가 일정하니까 똑같은 일을 받았겠죠? 그래서 A는 여기서 오고 B는 여기서 오고 C는 여기서 오는데 결국에는 속력이 같다. 그래? 속력이 같아? 근데 질량이 다르죠? 질량이 다르죠? 2kg, 3kg, 5kg. 그러면은 A가 받은 총 일은 뭐뭐 받았어? A는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중력이 1을 했고 W의 1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똑같으니까 2대 3대 5겠네. 2대 3대 5겠죠. 그쵸? 2대 3대 5겠죠. 속력이 결국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A가 받은 일은 운동 에너지가 될 텐데 그게 뭐냐면 mgl 플러스 W가 잠깐만. A의 질량이 2kg구나. 2gl 플러스 W 2gl 플러스 W가 해서 1키네틱 에너지다. 똑같이 써보면 이론정을 그대로 써보면 B가 받은 총 일은 3G L 플러스 H 플러스 똑같이 W를 받은 게 3키네틱 에너지다. C는 5kg니까 mgl 플러스 W가 5키네틱 에너지다. 를 가지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은데 일단 W를 다 없애보자. 엄청 연립해야겠는데. 그럼 일단 첫 번째 키네틱 에너지가 다 똑같다고 해볼게. 2, 3, 5에 30 키네틱 에너지는 여기다 15를 곱해야 되죠. 30Gl 플러스 15W는 10 곱해야 되죠. 30Gl 플러스 30GH 플러스 10 곱하죠. 10W는 6 곱해야 되죠. 6, 30G니까 30G 플러스 은근 뭐야 겹치네. 30GH 플러스 30G 글씨 잘 좀 써봐. 30G 대문자 H 플러스 6W 다행히 느낌이 좀 온다. 그러면 얘가 그럼 뭐야?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뭐야? OW죠. 얘가 뭐야? OW죠. 그럼 얘랑 얘가 같으니까 얘가 OW고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같고 얘가 그럼 뭐야? 얘가 4W겠네? 그쵸? 오예 답 금방 나왔다. 오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4분의 5겠다. 4분의 5겠다. 답은 2번. 나쁘지 않았고